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드디어 이제 미적분을 시작을 합시다. 얘들아, 미적분이 어려운 이유는 단 하나다. 뭐라고? 수원과 여러분이 배웠는 수투가 뭐가 되기 때문에 짬뽕이 됐기 때문이다. 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해야 될 게 수열의 극한. 두 번째가 극한의 계산. 극한. 세 번째가 극한의 계산. 네 번째가 극한의 대소. 그리고 다섯 번째가 등비급수가 이거 뭐고? 등비수열의 극한. 자, 이렇게 총 5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시다. 잖아요. 자, 첫 번째 이제 수열의 극한입니다. 뭡니까? 우리 수투에서 제일 첫 번째 배웠는 게 함수의 극한, 미분에 시작할 때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웠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수원에서 우리가 수열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이런 형태들입니다. 어떤 수열, AN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AN이라는 수열이 A1, A2, A3 뭐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여기를 N까지 갖는 것을 AN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괜찮나요? N까지가 끝이 아니라 A의 N 더하기 1, A의 N 더하기 2. 그래서 한없이 커지면 이 수열이 우리가 어떠한 일반항을 구했거나 했을 때 이 규칙 있는 수열이 N 값이 한없이 커지면 과연 이 수열의 값은 어떻게 될까라는 경향성을 찾는 것을 우리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극한의 표현은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리미트 얼마 N이 무한히 커졌을 때 얼마 AN이란 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걸 찾는 것을 지금 우리는 뭐라 부른다? 수열의 극한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 수열의 극한입니다. N 값이 무한히 커졌을 때 그때의 수열, 그 항의 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 찾는 것을 우리는 수열의 극한의 수열의 극한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극한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게 우리가 배웠는 단어이다. 수렴과 발산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발산이다. 발산.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 얘들아, 어떠한 수열,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 녀석이 N 더하기 1이라는 수열이라 해보자. 아름다운 등차 수열이다. 괜찮지? 그럼 첫째 항은 2, 둘째 항은 3, 셋째 항은 4, 넷째 항은 5, 100번째 항은 101. 그러면은 한없이 커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 무한히 커지겠다. 그냥 무한히 커진 거야.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네. 리미트 얼마? N이 무한히 커졌을 때 AN, N 더하기 1이란 값은 얘는 한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웠는 단어가 있다. 뭐였지?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다. 자, 그래서 발산 첫 번째가 뭐라고?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라는 게 있겠네. 여기가 괜찮나요? 자, 요번에는 자, 두 번째는 요번에 어떠한 BN이라는 수열인데 얘는 마이너스 N이래. 자, 첫째 항은 마이너스 1, 둘째 항은 마이너스 2, 셋째 항은 마이너스 3. 그럼 무한히 커지면은 값은 무한히 작아질 거야. 요거 괜찮나요? 자, 그래서 리미트 얼마? N이 무한히 커졌을 때 마이너스 N 이 값은 얘는 무한히 작아질 거다. 즉 얼마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두면 되겠다. 요거 괜찮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떠한 수열 CN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 해보자.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N이라는 수는 1, 2, 3 자연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짝과 홀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밑을 음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겠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리미트 얼마? N을 무한히 보내보자. 무한대로 보내버리자. 자, 그럼 한 번씩 한번 보자. 첫째 항은 마이너스 1, 둘째 항은 1, 셋째 항은 마이너스 1, 넷째 항은 1. 자, 그러면은 무한히 커졌어. 그럼 무한대야. 무한대는 쌤이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숫자야, 못하는 숫자야, 알 수 없는 숫자야. 자, 알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짝콜이 결정될까 안 될까? 안 돼.
자, 그럼 이 수열 자체는 플러스 1, 마이너스 왔다리 갔다리 하네. 맞니? 자, 그럼 끝은 마이너스 1까 플러스일까 알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이 녀석도 우리는 발산이야. 정확한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왔다 갔다. 얘는 그냥 한없이 커진 녀석들, 한없이 작은 녀석, 지금 작아지는 녀석들을 제외하고 왔다리 갔다리 한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나요? 뭐 정식 명칭은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확하게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녀석을 우리는 무슨 진동이냐면 유한 진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얘들아 이 녀석은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64 이렇게 점점 커진다. 이런 것을 뭐 정식 명칭으로 무한 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하지만 이런 것을 통틀어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리가 무한히 커졌을 때 어떤 값의 경향성을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는 거야.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녀석을 뭐라 부른자? 진동.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 한다? 발산한다 라고 하면 되겠다. 그럼 함수의 극한과 좀 다른 녀석이 진동이라는 게 나왔다. 맞니? 아, 이런 형태들이 되는구나.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수렴입니다. 수렴. 다른 표현으로 무슨 값이라 부르지? 극한 값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자, 수렴은 쌤이 두 종류라 했다. 첫 번째가 뭐라 했지? 이다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첫째 항도 1, 둘째 항도 1, 세 번째 항도 1, 네 번째 항도 1. 자, n이 무한히 커졌어. 가면 무한히 커졌을 때도 그 항의 값은 아이고 뭐 와야 돼? 뭐라냐? 벌써 꽁한테 얼마나 무한히 커졌을 때도 그때 항의 값은 얼마라고? 1이다. 맞지? 정확하게 1이라는 값이야. 그래서 이런 녀석을 우리는 무한히 커졌을 때, 그러니까는 리미트 얼마 n이 무한히 커졌을 때 1이라는 녀석은 그냥 1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1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1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다. 수렴의 두 번째는 뭐라고? 무엇에 가까워진다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인데 n분의 1이라고 해보자. 그럼 첫째 항은 1분의 1, 둘째 항은 2분의 1, 셋째 항은 3분의 1, 넷째 항은 4분의 1, 다섯째 항은 5분의 1. 자, 100번째 항은 100분의 1, 1000번째 항은 1000분의 1, 만번째 항은 만분의 1. 점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0에 가까워진다. 즉, 리미트 얼마 n이 무한히 커졌을 때 n분의 1이라고 보자. 그럼 이 녀석은 거의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0에 가까워집니다. 잤습니까? 0에, 정확하게 말하면 0이라는 게 아니라 0에 뭐라고? 가까워진다. 이렇게 쓰지만은 이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0에 뭐 한다? 수렴한다라고 하면 되겠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수렴이라는 것은 총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되겠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야. 확정값이야. 요거 괜찮나? 두 번째는 무엇에 가까워지는 값이야. 괜찮습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 부르고? 수렴이라 부르고요. 이것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은 뭐라 부르면 돼? 0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라 부른다고? 그냥 0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0이다 라고 한 말은 우린 0에 수렴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열의 극한은 말 그대로 n이 무한히 커졌을 때 그 수열의 경향성을 찾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극한에서는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네. 수렴과 발산. 괜찮지요? 자, 발산입니다. 발산은 총 세 종류가 있었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진동이라고 이야기했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는 수렴입니다. 수렴은 두 종류를 가지고 이야기했다. 무엇이다. 확정값이거나 무엇에 가까워진다.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 한다?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진짜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극한의 성질입니다. 자, 그 첫 번째다. 자, 우리가 지금 극한의 성질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새로운 단어는 아니긴 해. 함수에서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녀석을 배운 거지? 무한대라는 그 한없이 큰 녀석을 배웠다. 그래서 무한대라는 녀석이다. 자, 무한대는 쌤이 이야기했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를 뭘 할 수밖에 없는 형태야?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무한히 큰 녀석을 우리가 연산할 수가 없을 거잖아. 그래서 이 무한히 큰 녀석을 어떻게 연산할 건데 과연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 것이야. 무엇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렴이란 단어를 쓰거나 발산이란 단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무한히 커질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떤 값에 거의 가까워지겠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되고, 그리고 이 무한대를 한번 추정해 봅시다. 우리 꽁이 잘하잖아요. 그거 맞지? 첫 번째. 꽝꽝.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와, 이 졸라 어렵다 이거. 뭐라고? 이무한대야 이거? 무한대. 자, 두 번째. 꽝. 무한대 더하기 숫자는 무숫자 아니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빼기 숫자는 이야, 대단한데. 누구한테 배웠노? 졸라 잘 배웠네. 자, 세 번째다. 무한대 곱하기 숫자는 기억해 돼. 너 저번에도 이거 틀렸어. 그래? 무한대 곱하기 숫자. 아닌가? 계산. 아니 왜 반대로 말하는데? 계산. 내가 반대로 말했는데. 케이스 분류다. 자, 첫 번째가 숫자가 무슨 수라면 양수라면 양의 무한대가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숫자가 음수라면 음의 무한대가 될 거고요. 세 번째가 숫자가 0이라면 이 녀석은 뭐가 될 거다? 0이다. 우리가 곱셈에서 어떤 놈이 오더라도 0을 곱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수투에서 어시 정리를 만들어 줬잖아. 맞니? 자, 그럼 네 번째 봅시다. 자, 네 번째는 뭐지? 뭐 남았지? 꽁 해야 되는데. 없나? 자, 그러면 가자. 자,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다.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지금 0이라는 걸 쓰는데, 얘들아,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숫자 곱하기 어떤 값은 무조건 0이 되냐? 이게 문제인 거다. 맞지? 자, 왜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극한을 계산할 때 위험한 숫자가 누구냐면 0이라는 녀석이다. 왜냐면 이 0은 두 종류의 0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0? 확정 0이야. 말 그대로 진짜 0인 거야. 요거 괜찮지? 그래서 수렴에서 위에 있는 녀석이지. 0이다야. 하지만 이 녀석은 0이야 아니면 0에 가까워진 녀석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0에 가까운 녀석이죠. 왜? 자, 만약에 C가 0이 아니라면, 자, 전제 조건은 C가 0이 아니라 하자. C가 0이 아니라면 C가 0이 아니라면 분수값이 0이 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 뭐라고? 분자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함수에서 0이 되는 녀석이 안 된단 말이야. x분의 a가 0이 되려고 하면 x가 아무리 크더라도 0이 안 돼. 왜? a가 0이 되지 않는 이상은. 괜찮지? 자, 그러면 만약에 c가 0이 아니라면 그러면 분모값이 겁나 크기 때문에 얘는 0에 가까워질 수야. 정확하게 말하면 0이 아니란 말, 확정 0이 아니란 말이야. 은밀하게 따지면 0장 뒤에 뭐 좀 있겠지. 0이 아니야. 그래 곱하면 무조건 0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0에 가까워질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0이 된다라고 표현을 못해. 그래서 요런 0을 우리는 계산할 때 조금 구분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요런 0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무한소 0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겁나게 작은 0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된다. 그래서 확정 0과 무한소 0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연산을 해야 돼. 뭐 더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곱하는 게 문제야. 괜찮나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다. 이건 쉽다. 맞지? 꽁? 약분 안 하고? 이 녀석은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여섯 번째입니다. 뭐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다. 이건 쉽다. 무한수 아니고? 자, 우리는 이 녀석을 우리는 뭘 하셔야 됩니까?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할 거다? 계산을 할 거예요. 뭐가 좀 우리가 함수의 극한할 때 빠진 게 두 개가 있다. 맞지? 음골, 제로분의 제로꼴이 빠졌다. 분모가 0이 되고 분자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지금부터는 우리 수열이 극한이기 때문에 n을 어디로 보낼 거라고? 무한대로 보낼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그 값이 0이 될 수는 없어. 뭔지 해야 되나?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을 이제부터 우리는 계산을 할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극한의 성질 첫 번째 무한대로 우린 추정을 해봤다. 이거 괜찮나? 자, 두 번째입니다. 요한학정체 성질, 극한의 성질입니다. 이건 했나? 자, 두 번째가 뭐야? 극한의 성질, 요한학정체 성질에서 우리 책에 보면은 저 11쪽 11쪽 있어요. 그래서 11쪽에 1번에 보면 노란색 박스에 보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하면서 더블가 5개가 나와 있다. 맞지? 이게 뭐라고? 이게 그래가 한 놈이랑 수업을 오래 하면 안 돼. 다음에 뭐 말할지를 다 알기 때문에. 네가 말해봐라. 내가 뭐라 할 거겠노?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그래.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노? 우리 꼭은 알겠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지. 애들 항상 지금부터 다 제일 중요한 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조건이다. 조건. 항상 우리가 무엇을 쓸 때는 전제가 확실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많이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요것은 쌤 웬만하면 증명 다 해준다. 이거 증명 안 한다. 왜냐하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대 가시면 자,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있다. 그걸로 이제 증명을 하기 시작할 거다. 자,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줄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점점점 돼 있다. 두 수열이 뭐 할 때? 수렴, 즉 두 수열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1, 2, 3, 4, 5번이 만족을 한다라는 말이다. 그 말은 즉슨 다른 말로 보자. 이 문제는 도그나 카우나 다 안다는 말이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두 수열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요. 어떠한 자, 가자. 자, 두 수열 AN과 BN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극한. 자, 그 첫 번째가 얼마냐? 리미트 얼마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k배의 얼마 an.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변수는 누구였는데 n이었대. 그럼 변수가 아닌 누구는 k는 밖으로 기어 나와도 된다라는 말이네. 그래서 너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k배의 리미트 n이 어디로 갔을 때? 무한대로 갔을 때 an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말이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리미트 얼마 n이 어디로 갔을 때? 무한대로 왜 있다고요? 뭐야 이거? 그냥 자, 가자. 무한대로 갔을 때 얼마?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이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리미트 n이 마음이 급하니까 글자도 급해진다.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얼마? bn. 이 녀석도 이제 따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말이다. 자, 얘들아, 이거 그냥 가슴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야 돼. 절대 입 밖으로 빼내면 안 된다. 리미트의 분배 법칙 이런 아름다운 소리 하면 안 돼. 알겠지? 자, 이 말의 표현은 이거다. 어떤 형태냐면 어떤 두 수의 합의 극한값을 내가 알고 있어. 자, 그 수열의 합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의 합이랑 뭐 하구나? 같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그게 맞는 말이다. 하지만 뭔가 이제 분배 법칙이 뭔가 좀 익숙해 보이잖아. 바깥으로 내뱉으면 안 된다. 어디 가서 비용달이 핫밭이라고 듣는다. 알겠지? 하지만 그런 형태가 되는구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요. 리미트 얼마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bn. 자,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리미트 n이 어디로? 무한대로 갔을 때 an 곱하기 리미트 얼마 n으로 갔을 때 얼마? bn. 이렇게 되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요. 리미트 얼마 n이 어디로 갔을 때?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얼마? bn은요. 각각 뜯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an분의 리미트 bn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물론 분모가 뭐가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 거지. 0이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된다. 왜? 그것은 우리 수학적 정의다. 분모가 0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바꾸자. 0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거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뭐라고? 도구나 카운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될 도구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함수의 극한할 때하고 똑같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수학은 구조적 동질성이다. 수업 너무 많이 했네. 자, 가자.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자, 두 번째. 이래하고 옛날에 보면은 연극 배우들이 이제 연극을 하루에 3탄 정도 하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 겁나 팬이네. 뭐, 많이 하면 3타임, 뭐, 적게 하면 2타임 정도 하잖아. 막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중간에 애드립도 하고 하잖아. 하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애를 봤어. 저는 연구보고 있어. 열심히 집중하고 있네. 근데 갑자기 2부터 뒷하는데 애가 또 앉아있어. 씨, 미치겠네. 이러면서 막, 뭐, 범인 찾는 거 있는데, 이제, 막 애들 실락하면 앞에 있는 놈이 씩 쪼개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막, 약간 그런 느낌. 안 되겠다. 이제부터 한 번 하고 나면 쪼가 보내야 되겠다. 자, 봅시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도구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풀 거다. 자, 전제는 안 깔려 있다. 뭐 말이냐. 얘는 전제가 지금 다 깔린 거잖아.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라고 하고 이제 다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주겠냐? 아니잖아. 그냥 갖다 줘놓고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합답형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다. 자, 리미트 n이 어디로 갔을 때? 무한대로 갔을 때 얼마? an 플러스 bn. 두 수의 합이 존재하는 경우다. 첫 번째. 합이 존재한대. 얘들아, 합이나 차랑 똑같은 거다. 왜? 항상 이제 마이너스 뒤쪽으로 붙이면 되니까. 자, 두 수의 합이 존재한대. 그럼 케이스가 총 몇 개? 두 개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둘 다 존재할 때다. 당연한 말이지. 왜? 둘 다 존재하면 합도 존재한다 했으니까. 자, 두 번째는, 둘 다 노존재다. 존재하지 않을 때다. 둘 다 존재하지 않더라도 쉽게 말하자. 두 수열이 수렴하지 않는데도 합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수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이런 녀석을 우리는 부정형이라 부른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참 거짓인가 하는 항상 열어놓고 생각해야 돼. 왜? 문제 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애들이 자꾸 닫아놓고 계산을 하기 때문이거든. 자, 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자. AN이라는 수열이 어떤 형이냐면 1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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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뽕 이런 수열이야. 그럼 무한히 가보자. 그럼 얘는 뭐야? 1이야, 뽕이야? 모르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진동, 발산이라 했다. 맞지? 자, 두 번째입니다. BN이라는 수열은요. 뽕 1, 뽕, 아니, 뽕 1이라 해놓고 싶어. 뽕 1, 뽕 1, 뽕, 아니, 뽕이라 해놓고 싶어. 뽕 1, 이렇게 간단다. 맞니? 자, 그러면은 BN이라는 수열도 뭐 하는 거야? 진동, 즉 발산이야. 각각의 수열은 뭐 하고 있는데? 진동, 즉 발산하고 있는데 둘이 더해봐라. 그럼 둘이 더하니까 얼마가 돼? 1, 1, 1, 1, 1, 1로 뭐 하기 때문에? 수렴할 수도 있구나. 자, 그래서 합이 수렴한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은 둘 다 존재를 하거나, 둘 다 수렴을 하거나, 둘 다 존재하지 않거나.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다시 생각. 얘들아, 합이 수렴했는데 AN이 존재했어. 합이 존재했어. AN이 존재했어. 그럼 Bn은 자동빵 존재를 해야 된단 말이다. 합이 존재했는데 AN이 존재하지 않아. 노존재야. 그럼 B도 뭐라고? 자동빵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진짜. 자, 두 번째다. 자, 두 번째는 얼마?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졌을 때, 무한대로 갔을 때 an 곱하기 bn 이 뭐 할 때? 자, 곱이 존재할 때입니다. 곱이 존재하면 케이스가 총 몇 개? 3개요. 첫 번째가 도구나 카우나 다는 그렇죠. 둘 다 존재할 때다. 자, 두 번째는 둘 다 노존재. 왜? 이 상황 봐라. 둘 다 존재, 안 존재? 안 존재하지. 근데 다 곱하니까 얼마야? 0이다. 첫 장, 둘 장, 세 장, 네 장 다 곱하니까 다 0이네? 그래서 0으로 존재할 수 있겠네. 그래서 둘 다 노존재입니다. 자, 세 번째다. 세 번째는 한 녀석이 존재든 존재하지 않든 상관없어. 얘들아, 곱해갖고 완전 초기화되는 절대적인 숫자가 있다. 누구지? 0이야. 0은 뭐 어떤 수가 다 다른 놈이 나오더라도 곱하면 무조건 다 뭐가 돼버리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뭐가 되면 거야? 0이다. 하나가 0이면 돼. 하나가 0이면은 무조건 곱하면 뭐가 될 거라고? 0이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자, 물어보자 또. 곱이 존재해. 곱이 존재한대. 자, 근데 AN이 존재해서 그럼 BN은 모르는 거다. 왜? AN이 뭘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0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와리가리 치든 존재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AN, BN 둘이 곱이 존재한대. 그럼 AN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BN은 또 몰라. 왜? 둘 다 노존재도 존재할 수 있지만 노존재인데 이 녀석이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또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항상 열어놓고 생각해야 돼. 자, 그 곱이 존재한다 하면 케이스 무조건 몇 개라고? 3개야. 첫 번째가 존재, 둘 다 노존재. 그리고 하나가 그냥 뭐가 되면 돼? 0. 그럼 나머지 하나는 몰라.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극한의 성질입니다. 뭐 둘 다 존재할 때 요하나 성질의 성질 이만큼이 다 성립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교과서인 표현 방법이고 우리가 이제 어떠한 합답형을 볼 때는 두 가지를 얘들아 곱은 나눗셈이랑 또 똑같다. 곱하기 역수니까 쌤 빼기랑 나누기 나네요. 곱하기랑 더하기가 빼기랑 나누기랑 똑같은 거야. 됐나요? 그래서 합이 존재한다 하면 항상 머릿속에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를? 두 가지를 둘 다 존재할 수도 있고요. 둘 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 곱이 존재합니다. 그럼 머릿속에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를? 세 가지를 둘 다 존재하거나 둘 다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가 뭐이거나 0이거나. 괜찮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극한의 성질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아까 했던 극한의 계산입니다. 자, 아까 두 가지를 계산할 거라 했다. 그 첫 번째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 두 번째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괜찮나요? 자, 그럼 계산할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쌤 늘 이야기를 한다. 극한의 첫 번째는 대입이다. 그럼 무한대를 대입해보는 거야. 그냥 대입하면. 쌤, 무한대를 대입하면 어떻게 해요? 무한대 대입하면 어떡하냐. 짱인 놈들 찾는 거지, 그냥. 예를 들어서 무한대의 제곱이랑 무한대가 붙었어. 그럼 무한대가 무한대 제곱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아무리 해더라도, 야, 무한대가 예를 들어서 간단한 진짜 좀 작은 숫자라. 자, 1000이랑, 1000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1000의 제곱이랑 1000이랑 비교가 가능하네, 불가능하네? 좀 가능하네요. 10만 이러지 말고. 알겠지? 그럼 조금 쉽게 하자. 1억과 1억의 제곱과 1억이야. 와, 1억의 제곱 얼만데? 생각도 못 해본 숫자잖아. 맞지? 생각도 못 해본 숫자야. 이 말이 안 돼. 즉, 그 숫자보다 더 큰 숫자를 제곱하는데 쟤들이 제곱한 숫자에 따라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의미가 없어. 맞지? 자, 이런 형태들로 이제 계산할 겁니다. 그럼 극한의 첫 번째는 무조건 뭐라고? 대입이야. 그럼 대입을 해봤을 때 어떤 상황지의 경향성을 먼저 첫 번째 보는 거야. 자, 그 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교과서는 분모의 최고차수로 분모 분절 나눠서 무한대분의 숫자는 0으로 바꾸고요. 우리 함수 때 많이 하는 거다. 맞지? 자,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만 하시면 된다 했다. 자, 첫 번째는 뭐 찾으라 했지? 짱 찾기. 짱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차수가 제일 높은 녀석이지. 차수가 제일 높은 녀석이 짱이면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예를 들어 간단히 1억이만 하더라도 1차항이 2차항의 변화를 따라올 수 있다 없다? 못 따라와. 괜찮습니까? 짱을 찾았으면은 나중에는 뭐라고? 조밥들 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짱들끼리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하나 봅시다. 자, 리미트 얼마?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얼마? 2n의 세제곱 플러스 5n 분의 얼마? 8n의 세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위아래 짝이 몇 차야? 3차. 그러면 이런 것들 다 지우면 되겠네. 그리고 이 녀석들만 뭐 하시면 됩니까?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고 몇 분의 몇? 4분의 1이다.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저쪽으로 가자. 자, 두 번째가 누구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자, 근데 제일 기본적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n이 무한대로 가는데 x란다. n의 세제곱 빼기 n이라 한번 해보자. n이 무한대로 갔는데 n의 세제곱 빼기 n이라 한번 해보자.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다. 짱이라고 이야기했다. 맞죠? 짱이 누구야? 세제곱이야. 그럼 이 n은 얘를 따라올 수 있어 없어? 계산의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녀석은 대입하니까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보자. n 빼기 루트 얼마? n의 제곱 플러스 1 뭐 요런 꼴이라고 한번 해보자. 간단하게. 그러면 너가 몇 차? 1차 무한대야. 너도 몇 차 무한대야? 정확히 말하면 1차 무한대야.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그럼 이것은 뭘 해야 된다고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돼? 계산이란 걸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무슨 식이라고? 루트식을 계산을 할 건데, 자, 교과서의 표현 방법은 이렇게 적혀 있다. 뭐 한다고? 자, 첫 번째 뭐 하세요? 뭘 하세요? 유리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어떤 꼴로 바뀔 거라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뀐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지금부터 뭘 하시면 됩니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봅시다. 자, 리미트 얼마냐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얼마냐면 n의 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n 이렇게 쓰자. 요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은 우리 첫 번째 가자. 너는 몇 차 무한대인 거야? 1차 무한대도 맞지? 자, 너도 몇 차 무한대인 거야? 1차 무한대다.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뭘 해야 된다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가 뭐 한다고? 유리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유리화를 하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뀔 거야. 그래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합시다. 자, 위아래 어떻게 곱하시면 됩니까? 루트 플러스 n 분모에도 얼마? 루트 플러스 n.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분자는 뭐가 되는 거고? n 날아가네? 마이너스 몇 n? 4n 이렇게 되나? 괜찮나요? 자, 그럼 밑에는 루트 얼마가 되지요? n의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n으로 바뀌고 리미트 얼마? n을 어디로 보내라고? 무한대로 보내라 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극한의 첫 번째 대입 1차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인데 1차 무한대 더하기 1차 무한대 1차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네. 그래서 지금부터 뭐 찾자고? 짱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1차는 줘봐. 자, 그러면 분모 계산하면 몇 n이 되나요? 2n. 분자 계산하면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4n. 그 계산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n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괜찮지? 자, 그러면 두 번째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적는다. 이쪽에다 적을까? 지금부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이런 꼴이면 루트 몇 차씩? 2차씩. 빼기 루트 몇 차씩? 2차씩이다. 선생님 요거는요. 얘들아 요것도 루트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몇 차씩인 거야? 2차씩이다. 맞지? 자, 요 꼴일 때다. 자, 이 꼴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얘들아 극한은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하지만 무엇이다라는 것은 그냥 값인 거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그 함수는 어떤 함수여야 되는 거야? 무슨 함수여야 되는 거야? 상수 함수여야 돼. 절대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를 가지고는 무엇이다라는 값이 안 나와. 맞지? 자,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 우리가 계산하는 극한값은 무엇이달까? 무엇에 가까워진다 할까? 무엇에 가까워진다지. 그렇지. 그래서 추정값이야. 정확한 값이 아니란 말이야. 즉, 다른 말로 보자. 겁나게 컸을 때 숫자 1, 2, 3 이런 것들은 취급도 안 한다는 말이다. 내가 쳐줄까? 강냉이 한 3개 날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는 사람 여기 와서 한 대 쳐줘라. 천상천하 유아 독전 또로로로로 이렇게 하면서 막 네가 한 대 맞고 해라. 또로로로로로 827점 뭐 이래. 까먹었잖아. 이때 뭐 이야기할지. 자, 우리 뭐냐면 추정값을 할 거야. 어디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다. 어떻게 계산하고? 대충 계산할 거야. 자, 그럼 갑시다. 자, 2차식 빼기 2차식 꼴이다. 자, 그럼 첫 번째 뭐 하세요? 무슨 식으로 바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세요. 두 번째 뭐 하세요?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거 그대로 데리고 와보자.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얼마예요? n의 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괜찮나요? 자, 갑시다. 이거 완전 제곱식 바꿉시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넌 어떻게 되지? n 마이너스 뭐의 제곱? 2의 제곱. 뒤에 거는요 필요 없어. 어차피 뭐 루트에 플러스 한데 뭐 의미가 있겠냐. 자, 계산하세요. 날리세요. 넌 얼마니? n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n. 그래서 띵띵 이 값 얼마? 마이너스 2다. 자,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일 때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시고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극한의 계산까지였습니다. 네 번째 극한의 대소다. 자, 함수의 대소랑 똑같다. 자, 어떠한 수열 AN이 BN보다 작고요.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이다.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AN이 BN보다 작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AN은 극한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의 극한값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뭔 말입니까? 극한이란다. 부등식에다가 극한 취하면 뭐 생긴다고? 등호 생겨요. 자, 왜 그렇습니까? 뭐 심플하다. 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AN이라는 수열 내가 n분의 1이라고, 너는 n분의 1억이라고 하자. 뭘 집어넣더라도 BN이 크다. 맞지? 자, 극한 치세요. 너는 어디로 수렴해? 0. 너도 극한 치세요. 어디로 수렴해? 0. 그래서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수렴하는 두 수열의 부등호 관계에서 극한 치면 뭐 생긴다고? 등호 생겨요. 그거 괜찮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얼마? AN, BN, CN 이렇게 되었을 때 리미트 극한 치울게요. 그럼 너가 등호 생기고 너가 알파로 수렴하고 너가 알파로 수렴하면 자동빵 너는 어디로 수렴을 해야 되는 거니? 알파로 수렴한다.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가 성립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극한의 대소고요. 다섯 번째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아야야야. 아직까지 뭐 숨쉴만 하지? 배울 때까지 숨쉴만 했지, 맞죠? 이제 저 뒤에 지수함수, 상정함수 극한 나가면서 뭔가 좀 힘든데 이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 들어오면서 띠바 확통론 해야 되나? 확통도 괜찮다. 자, 다섯 번째. 주위에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으면 미리 걸러라. 이과 부심인 애들이 확통 자꾸 놀리는 애들이 있거든. 난 참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짜. 잘 생각해. 미래를 봤을 때 문과냐 이과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공대생들은 인력이 하나하나가 다 자원인 사람들이야. 맞지? 개개인의 하나 영향이 다 자원인 사람들이고, 문과 있는 애들은 인문학 사회학을 배우면서 경영을 배우기 때문에 뭐냐면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나중에 그 밑에 가서 다 굽신굽신 해야 된다. 근데 뭐 그 위에서 그래서 이제 보통 옛날에 문성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취직이 잘 안 됩니다. 한데 당연하지. 한 명이 몇 명 볼 건데 그럼 비율 뽑는 비율 자체가 틀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하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첫 번째 등비수열이다. 자, 등비수열의 AN 어떻게 되나요? 꽁! 일반은 어떻게 되지? 맞지? 눈빛으로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었지?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등비수열의 극한을 친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다. 어디에다가 지수를 지금 확장시킬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뭐를 지금부터 겁나게 키울 거라고? 지수를 겁나게 키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리미트 얼마?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R의 n-1이라는 녀석이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변수는 누구예요? 자, 변수가 누구야? 누구를 겁나 키운다고? 그럼 변수가 누구야? n이다, 맞지? 자, 그러면 n이 아닌 모든 문자들은 지금 무슨 취급하면 돼? 상수 취급해서 들락날락 해도 된단 말이네. 자, 그럼 연속을 조금 더 가져가 보자. 그럼 a 곱하기 리미트 난 이래 써도 되는 거야. n이 무한대로 커졌을 때 r의 n-1이다. 이렇게 쓰겠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아. 공비에 따라서 이 녀석이 발산할지 수렴할지가 첫 번째 결정이 될 거야. 또는 이 녀석이 발산이든 수렴이든 지랄이든 나발이든 상관없이 곱해서 수렴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A가 뭐가 돼버리면 되는 거야? 0이 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첫 번째, 얘가 압도적인 수렴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A가 그냥 0 되면 제일 깔끔해. 뭐 등비수열 하기도 졸라 좀 쪽팔리는 수열이지만 뻥뻥뻥뻥뻥뻥이니까 0이다로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첫 번째 조건은 A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이 되면 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0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이 녀석은 그냥 숫자야. 그럼 이 녀석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 거야? 수렴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자. 공비만 철량에 곱했을 때 이 녀석이 어느 값에 점점 가까워져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R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이제 수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게. 분수로 표현하자면 진분수냐 가분수냐라고 표현해보자. 어우, 좀 오랜만에 듣지? 진분수가 뭔데? 아, 진짜 분수. 아, 그럼 가분수는? 가짜 분수. 야 틀린 말은 아니다만은. 진짜. 아, 맞자. 틀린 말 아니다. 맞다. 자, 그러면 가자. 자, 첫 번째 R이라는 녀석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2분의 1 정도로 한번 해보자. 자, 그럼 N을 좀 키울 거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128분의 1, 256분의 1, 1024분의 1, 512분의 1, 1024분의 1,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는 거지? 0으로 가까워져. 이유는 단 하나야. 왜? 분모의 확장성이 분자가 분모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야. 여기가 괜찮나? 자, 그럼 이제 음수를 한번 해보자. 요번에 마이너스 5분의 2 정도만 해보자. 와, 큰일 났다. 몇 개 뭐 한다. 자, 가자. 자, 첫 번째 마이너스 5분의 2. 두 번째 얼마? 25분의 4. 세 번째 얼마? 125분, 마이너스 125분의 8. 네 번째 얼마? 625분의 16. 다섯 번째 몰라. 맞지? 자, 그렇게 될 거야. 맞지? 자, 그렇게 된다는 말은, 즉 다른 말로 보면 분모의 절대값이 분자의 절대값보다 크니까 뭔가 음수라도 왔다리 갔다리 쌤 진동 같은데요. 진동 같지만 점점 어디로 가기 때문에 0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결국은 플러스든 마이너스 상관없이 점점 다 어디로 다가간다고? 0으로 다가가.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지금부터 어디로 수렴한다고? 0으로 수렴을 해. 왜? 이렇게 가면서 점점 얘가 커지면서 점점 어디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0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괜찮나요? 자, 이번에는 공비가 1이다. 즉 2분의 2다. 얘는 진분수야, 가분수야? 가분수다. 네. 자, 가분수야. 자, 그래서 1이다. 그럼 첫째 항도 1, 둘째 항도 1, 셋째 항도 1, 넷째 항도 1. 뭐 해? 수렴해. 그래서 이 녀석도 뭘 한다고? 수렴을 해요. 뭘로? B 이걸로. 괜찮나요? 자, 요번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이라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1, 둘째 항은 1, 마 1, 1, 마 1, 1, 마 1, 1, 마 1, 1, 이래 되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불렀지? 진동, 즉 뭐라 불렀다? 발산이라 불렀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발산을 해. 여기가 괜찮나요? 진짜. 자, 이번에는 공비가 요번에는 2분의 3. 지금부터 누가 커져버린 거야? 분자가 커져버린 거야. 그러면 거듭제곱을 계속하면 할수록 분모가 분자를 따라가? 못 따라가? 못 따라가. 대가리 점점 커지는데 문지 점점 작아지는 이런 느낌이야. 이것을 우리 뭐라 본다고? 발산이라 하면 되겠네. 자, 똑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얼마? 5분의 9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이 녀석도 뭐라고? 분모는 점점 분모도 커지고 있지만 분자가 커지는 거에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 그래서 이 녀석은 결국 어떤 형태가 되냐면 점점 이렇게 커지는 형태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어디에 다가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도 우리 뭐라 부른다고? 발산이라 부르면 되겠네.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해봤을 때, 자,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수렴 조건입니다. 수렴 소근이 아니죠. 수렴 조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자,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다.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첫 번째,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돼. 근데 또 언제도 수렴했다? 1일 때도 수렴했어. 그래서 수렴 조건은 공비가 뭐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뭐보다 크면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됩니다. 끝이 아니지? 또는 아까 제일 첫 번째 한 거 있잖아. 뭐였다고? 초항이 0이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다.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뭐라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이거나 또는 초항이 얼마이면 된다고?
0이면 된다. 뭐 책에 보면 공비와 초항이 같을 때 공비와 초항이 다를 때 이래 나눠놨는데 그래 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만 외우면 돼. 외울 것도 졸라 많은데 그냥 왜? 왜냐면 뭐 이렇게 적혀있는 초항과 공비가 같을 때 초항과 공비가 같으면 얘가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0이 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왜냐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잘 틀리기 때문에 한 문에 그냥 등비수열 수렴 조건이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초항이 얼마이다? 0이다 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등비수열의 극한 그리고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할 거다. 자, 아까 보자. 얘들아. 요런 형태, 발산하거나 수렴할 때, 우리 이런 형태일 때, A분의 B. A분의 B인데, 예를 들어서, N이야. 자, 이 녀석이 수렴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반드시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으면 돼. 같으면 1이 될 거니까. 물론 부호는 같아야 된다.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는 형태로 괜찮지? 자, 그러면 간다. 얘들아, 수렴 발산을 결정짓는 얘들은 결국 뭐가 결정짓는 거야? 밑이 결정하는 거야. 왜? 지수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밑의 절대값이 클수록 지금부터 뭐라고? 짱인 거야. 뭐라고? 밑의 절대값이 뭐 할 때? 자, 이 녀석도 이제 첫 번째 뭘 할 거냐면 짱을 찾을 거야. 우리가 앞에 있는 짱은 누가 짱이었냐면 다항식이었기 때문에 차수가 높은 놈이 짱이었거든? 왜? 차수가 높을수록 밑에 있는 녀석, 밑을 우리가 무한대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기 때문에 차수가 높을수록 그 값이 커져요. 근데 지금은 지수를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기 때문에 밑이 클수록 좋은데 그냥 밑이 그냥 큰 게 아니라 뭐가 커야 된다고? 절대값이 커야 돼요. 누가 짱이라고? 짱은 밑의 절대값이 큰 것. 이 녀석이 누구라고? 짱이야. 짱만 찾으면 끝나. 두 번째 뭐만 하시면 됩니까? 계산하시면 됩니다. 왜? 짱 말고 조밥들 뭐 하면 돼? 다 지우면 돼. 괜찮나요? 진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라고요?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 첫 번째 파트인 수열의 극한과 등비수열의 극한. 여기까지가 내용 끝!